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에 더기버스 안성희 씨까지 나락으로 가게 되면서 이 3PT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덩달아 커지고 있고,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백이사, 나아가선 여기 아래에 있는 과거 피프티 첫사례다 라고 비판받은 손승연 씨까지, 그야말로 템퍼링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진영이 하나같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해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충격적이었어야 말이죠.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피프티 멤버들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경찰 조사가 확정이 됐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무려 4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확정짓게 되면서 지금 여론이 한 번 더 급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자, 일본 현지에서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어트랙트 전웅준 대표가 전혀 무모하다는 것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프티 멤버들은 비난에 대해서만 정성을 내는 어른은 부끄러움을 알자.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대략 맥락은 이런 것 같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나 짱이라면서 돌아온 키나를 환영하는 글도 있고요. 또 이번 마마 신인상에서 피프티는 배제됐지 않습니까? 마마에서 피프티를 거절하는 느낌인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째서 이렇게 비인간적 취급되고 있는 피프티가 이렇게 위험한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어트랙트가 불쌍하다라고 여론이 되어 있나. 다이어트 강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다이어트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 다른 소속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현지 K-POP 팬덤들조차도 이 걸그룹들의 다이어트 방향성은요, 흔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일본에서의 반응만이 아니라요, 피프티 멤버들의 편파 보도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최악의 여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댓글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요, 이런 말들이 달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들이 내부 고발자라고 한 사람 알고 보니까 돈 받고 거짓말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아무 입장 발표 안 하냐. 그렇게 중립 입장이라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 후속보도 좀 빨리 내달라. 진심으로 궁금해 죽겠다. 도대체 피프티 후속편은 언제 나오냐? 개인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동안 매우 신뢰했었는데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빠르게 다시 신뢰도를 살렸으면 한다. 앞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디스패치 발톱 때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다.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때까지 운영해온 연차수가 수십 년인데 이때까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대한민국 1등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방송 프로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들은 툭하면 취재진이 연락을 해보았으나 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라고 운운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구나 생각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후속 보도를 안 하냐. 도대체 피프티 후속 방송은 언제 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상현 PD가 방송을 해야 될 차례 순서가 바로 10월달 마지막에 있는 토요일이다. 10월 28일쯤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전달드렸죠. 만약 그때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피프티 후속 방송이 보도되지 않으면 아마 내년까지 밀리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여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심각 사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후속 보도를 미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담당 PD였던 조상현 PD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지금 보세요. 경찰 조사가 지금 이미 확정이 됐고 경찰 출두에 확정이 된 안성희 씨가 거기에 나가서 이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강남경찰서 측에선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안성희 씨를 압박해 나갈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발표했었던 내용들과 전혀 반대되는 피프티 멤버들, 3푸티죠.
산프티 멤버들과 안성희 씨, 나아가선 배우 세력이 존재하는 템퍼링 사태다 라고 도장이 땅땅땅 쳐지는 순간 이거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조상현 PD는요, 범죄자들을 옹호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로서 그 오명을 끝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차하면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서 하차해야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무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 발표 연말 안에 어느 정도 결론 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만약 결론이 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과연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죠.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사주팔자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누리꾼들도 있어요.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의 대처가 훌륭했다, 이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정통사주에 따르면 전홍준님은 산사의 계곡에 흐르는 맑은 샘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쾌활하고 명랑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여리고 소심한 면도 있다. 성격적으로 현실적이라기보단 다소 몽상가적인 면이 있어 초년의 현실을 깨닫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적응을 한 뒤에는 특유의 생활력과 적극성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전홍준 대표님 다리 위에까지 올라갔었던 최악의 사태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멤버들을 위하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오죽했으면 이번 템퍼링 사태도 멤버들이 돌아오기만 해 계속 종영했던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본인의 인생이 여러 번 도약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체적으로 주변의 도움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며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시기 때마다 나타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바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은 인생 초년에 여러 가지 시련,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차적인 발전을 이뤄 중년과 말년의 그 운이 황금기를 이루는 대기만성형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전홍준 대표님의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번 새 걸그룹 오디션과 피프티 멤버들 중에 티나가 돌아오며 완전히 여론이 기운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전홍준 대표님은 승승장구 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안성희 씨 사주예요. 안성희 씨의 사주는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융통성과 사회생활에서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뛰어나며 언변과 설득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오기제, 학력조차 대학교를 가지 못한 고졸, 그런데 모든 것이 오기제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키나 멤버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을 가스라이팅 하다시피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 본인의 능력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사주팔자가 이선균 씨의 이 약물 혐의까지 짚어내게 되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재미로 보는 거지만 안성희 씨의 특징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하여 항상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에 일관성이 없고 주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을 자주 유발시킨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면을 보면 반항심이 있어 윗사람이 시킨 말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영부영 흉내만 내는 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윗사람의 지시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끔 너무 자의대로 일을 하여 실수를 하거나 일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 일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그 룰을 지키면서 일을 하시기 바라며 상사에게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안성희 씨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의 사주팔자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지금 모든 흐름이 아주 악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자, 워너뮤직 코리아가 굉장한 뒷배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거기에 대한 반증과 폭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워너코리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워너에는요, 워너뮤직이라는 글로벌 본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지사인 워너코리아가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에게 200억 바이아웃을 제안한 건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죠. 근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어요. SBS를 꼬실 만한 회사는 저기밖에 없다. 방송사들이 해외 콘서트 때 티켓을 판매해야 되는데 방송사마다 취한 회사가 존재하더라. 그러니 저 워너뮤직 코리아 역시 방송사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 보도 후속 방송이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지금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이야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러한 말을 했죠. 윤전무라는 사람이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다라면 전홍준 대표님에게 물어보자. 제가 안성일 씨한테 전에 바이아웃 하는 걸로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다. 전홍준 대표님은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요? 전혀 못 들어보셨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아웃이 뭐냐? 라고 하자 윤전무는 아니 그 레이블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을 다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 바이아웃 제안 혹시 전달 받았냐? 자, 라고 물어보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안성희 씨가 똑같이 워너뮤직 측에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주고 엑시트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증언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워너뮤직 코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안성일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워너뮤직 코리아는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죠. 평일 중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성희 씨가 지금 경찰 출두를 하게 생겼는데 만에 하나라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피프티 멤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번에 발표된 이 안성희 씨의 지금 녹취 음성 경찰이 모를까요? 100%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얘기하면서 워너뮤직 코리아는 또 무슨 관계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과연 안성희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미 워너뮤직 코리아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이미 전홍준 대표님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성희 씨와 더불어 돈을 주고 멤버들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안성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안성희 씨가 최후의 순간에 맞다. 워너뮤직 코리아도 관계가 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워너뮤직 코리아 역시 템퍼링 사태에 형사조치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워너뮤직 코리아가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희 씨가 완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자,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산프티에게 항고소송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댄 것도 워너뮤직 코리아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미 전달해 드렸죠. 자, 왜냐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미담이다라고 했던 이 글. 이거 워너뮤직 코리아가 피프티 멤버들 항고소송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올라오자마자 교묘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은 이거 아무래도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러한 말들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군다나 워너뮤직 코리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피프티, 3피티 멤버들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안성희 씨가 자신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버리는 순간, 글쎄요, 이미 중간 시점부터 안성희 씨를 배제했다라고 키나 멤버의 증언을 통해 피프티, 3피티 멤버들 부모님들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성희 씨가 3피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순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함, 오늘 올라온 이 경찰 조사 기사만으로도 굉장히 후덜덜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명의 멤버 중에서 누가 추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도 굳이 이 멤버 중에서 한 명이 더 돌아온다면 세나라는 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나라는 멤버 굉장히 살을 많이 빼서 거식증이 걸려서 39kg까지 빠졌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왜 제가 세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느냐? 나머지 2명은요, 돌아올 가능성이 전무한 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3피티 멤버들이 직접 이야기한 입장문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6차 입장문은요, 현직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전형적인 변호사가 쓴 입장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변호사가 쓴 입장문으로밖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 6차 입장문입니다. 그럼 이 6차 입장문 누가 써줬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장문에 이 3명의 멤버 중에 그나마 돌아온다면 세나라는 멤버밖에 가능성이 없고 시오, 아라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입장문 중에 얼마나 자신들이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시오라는 멤버는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설명합니다. 블랙아웃,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엘리베이터도 못 탔다, 산소호흡기를 타고 119를 불렀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왜냐? 일단 공황장애인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달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이 공황장애가 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시오라는 멤버는 번지점프를 뛰었습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대중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툭하면 되는 핑계가 공황장애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진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오라는 멤버가 그런 증상을 갖고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란이라는 멤버도 굉장히 비슷해요. 자, 아란이라는 멤버의 이 앵무새와 같은 발언, 그놈의 담낭염, 자, 담낭염에 아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담낭은 이미 데뷔 전부터 아팠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데뷔를 했으면서 이걸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소속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자신의 마음과 몸이 지쳤다, 한계치에 왔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여기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앞뒤가 맞지 않은 입장문을 길고 길게 쓴 유일한 멤버 둘이 바로 시오와 아란이라는 멤버입니다. 세나라는 멤버는 이 둘에 비하면 굉장히 약과이고 키나는 저런 입장문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3명 중에 그나마 약과라고 할 수 있는 세나라는 멤버가 이쯤 되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막말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안성희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고요. 모든 잣대가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태에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아마 굳이 돌아온다면 이 중에서는 세나라라는 멤버가 돌아올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는데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백진실, 백이사가 24일 첫 경찰 조사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안진용 기자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4, 25일에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제가 전달드렸죠? 그런데 단독 기사로 언론사가 직접 취재하여 경찰 측에 확정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면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 백진실 이사가 피프티 논란 4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엑스포츠 뉴스 취재 결과 백 이사는 오는 24일 강남경찰서에서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25일에는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이죠? 아마 안성희 씨라고 생각이 돼요. 안성희 씨와 백 이사가 둘 다 24, 25일 날 출석을 하는데 특히 안성희 씨의 경우는 24, 25일 이틀 다 나오면서 이틀에 걸쳐 엄청난 조사가 진행될 거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이 대목입니다. 어트랙트가 안성희 씨와 백 이사를 고사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강남경찰서는 드디어 최근 안 대표와 백 이사에 대한 증거를 더욱 확보했으며 24일을 기점으로 경찰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안성희 씨 큰일 났어요. 이때까지 아니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결국 강남경찰서에서는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안성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냐, 강남경찰서도 뇌물 받은 거 아니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찰서 측에서 그냥 프로듀서 한 명에게 이렇게 휘둘리긴 어려울 거다. 여론을 보고 움직일 확률이 더욱 크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봐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게 계속하여 들끓고 있어야 경찰서 측에서도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내년까지 밀릴지 모른다라고 걱정했었던 당초와 다르게 아주 빠르게 최근 일정으로 지금 조사가 잡혔습니다. 물론 이것도 수개월이 지나 늦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가 넘어가기 이전에 추가 정보를 더 확보하여 본격적 조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성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기버스 측 어트랙트 허위 주장 멈춰라. 마지막 경고다라는 이야기를 7월 5일 날 했었습니다. 벌써 10월 달에 지나가고 있죠. 7월 5일 날 냈었던 더기버스 측의 기사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안성희 씨는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 음성도요. 사실 최근이 아니라 이미 초창기 때, 템퍼링 초창기 때부터 벌어져 왔었던 6월 달쯤부터 녹음되어 있었던 내용일 뿐, 이 7월 이후로 더기버스와 안성희 씨는 그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월 5일 이후로 이런 언론 기사도 내지 못한 거죠. 왜냐?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과거 이런 황당무계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유치하면서도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화 존 윅 사진 한 장을 올리며 복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사진을 올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개했는데 복수는커녕 이제 본격적 조사에 의해서 나락으로 갈 일만 남았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안성희 씨 과연 자신의 주장대로 투명할까요? 오죽했으면 이미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진술할지 예상하는 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안성희 씨가 이미 그
진술할 내용을 미리 녹취 음성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추가 증거가 확보가 됐음에도 안성희 씨는 어떤 판단들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직접 한 거고 좋은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저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다. 이미 요번에 공개된 녹취 음성에 안성희 씨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템퍼링 사태에 있어서요. 멤버들이 아무리 주체적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들 이렇게 안성희 씨가 이번 템퍼링 사태에 상담을 해주고 상의를 하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녹취와 전환 근거들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곧 템퍼링입니다. 다른 게 템퍼링이 아니고 이게 곧 템퍼링 사태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키나 멤버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그래서 안성일의 이야기를 믿었다라는 거냐? 라는 이야기에 절대 오히려 부모님들이 화를 내셨어요. 안성일 때문에 소송의 논점이 흐려진다고 생각하셨죠? 안성일을 제발 배제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성일이 배제된 건 분명해 보인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상황에서 배제된 건 의미 없습니다. 왜냐? 키나라는 멤버가 이미 쭉 나와 있죠? 잘한 선택입니다. 이제 좋은 길로 갑시다. 이미 안성희 씨가 템퍼링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고 중간에 안성희 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요. 중간까지는 안성희 씨와 이번 피프티 멤버들이 계약을 종료하고 소속사를 이탈하여 떠나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했었다라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멤버들도 키나라는 멤버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안성희 씨 없이 정말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내부자였던 안성희 씨가 외주 영업업체로서 따지고 보면 어트랙트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함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 잘한 선택이다. 이제 좋은 길로 갑시다. 중간부터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건 중간까지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템퍼링입니다. 다른 게 템퍼링이 아니에요. 가수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가 내가 계약 중에 도중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밖에 있는 세력이 도움을 주고 상의를 해줬다. 아니 그게 템퍼링이라고 그렇게 한 수십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성일 씨, 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도와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추가 증거도 더 확보가 됐고요. 이 안성희 씨는 구속 조치되기 굉장히 쉬워진 상태이다. 이 템퍼링 사태, 경제사범이긴 하지만 이런 사기의 금액이라던가 또 국회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징역형까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경제사범이긴 하지만 사기 항목, 형사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았다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명백하게 어트랙트를 측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막심한 피해를 줬죠. 그 금액만 수십억입니다. 그러니 이 안성희 씨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키나라는 멤버가 이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안성희 씨 이야기를 믿었냐라고 하자 부모님들이 화를 내셨고 안성희 때문에 소송의 논점이 흐려진다고 생각했다. 안성희를 제발 배제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자, 이걸 누가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단 얘기예요. 적어도 키나 아버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멤버들에게 우리 빨리 돌아가자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종용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3푸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했단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주동자 멤버가 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오, 세나, 아란 3명의 멤버 중에 특정 한 멤버가 유독 이번 템퍼링 사태를 주도했고, 그 멤버는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 보면 안성희 씨를 배제하고도 이번 템퍼링 사태를 계속 밀어붙이자라고 주도하는 멤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모님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누굴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 멤버들 중에 외삼촌이라고 파악되고 있는 친인척분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많이 받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멤버가 누구인지 아직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안성희 씨가 이제 24, 25일날 조사를 받으면 도와주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덧붙일까요? 이때까지 많은 변호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템퍼링 사태에서는 결국 공범했었던 공범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안성희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안성희 씨가 PFT 멤버들 중에 주동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한 멤버와 부모가 있다라고 탁 꼬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는 키나라는 멤버가 불을 지펴줬을 뿐 안성희 씨와 남아있는 3푸티 간에 서로가 서로를 폭로하는 폭로전이 엄청나게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